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도 토픽 1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토픽은 모두 200점이에요. 200점이 들어가 있는데 이 200점 중에 100점은 듣기고요. 그리고 나머지 100점은 읽기입니다. 그래서 이 읽기 부분을 지금부터 볼 건데요. 그런데 이 200점 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80점을 넘으면 200점 중에 80점을 넘으면 여러분들은 1급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200점 중에서 여러분들이 140점을 넘으면 2급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네. 자, 그러면 읽기 부분을 같이 공부할 텐데요. 읽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 지난 시간에 봤던 화면이네요. 지난 시간에는 듣기 부분을 했고요. 오늘은 읽기 부분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자, 여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화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토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무엇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빈칸에 알맞은 말 고르기. 지난 시간에는 이어지는 말 고르기였는데요. 비슷합니다. 이것도 A가 이렇게 말했어요. B가 무엇을 말할까요? 요즘은 A라고 안 하고 가, 나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자, 일치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 자, 이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것이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어떤 것이 틀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돼요? 맞아요를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렇게 맞아요를 선택하는 말이요. 바로 일치하는 내용 고르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다른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이 틀려요? 틀려요를 선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틀려요를 선택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내용, 즉 일치하는 내용 고르기라고 하면 어떤 것이 맞아요? 이걸 고르고요. 일치하지 않는 내용 고르기 하면 어떤 것이 틀려요? 이것을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어떤 유형이 어떤 것이 맞아요? 인지 또 어떤 유형이 어떤 것이 틀려요? 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심 내용 고르기인데요. 중심 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말 고르기가 나와 있고요. 좀 특별한 것으로 알맞은 순서로 배열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가, 나, 다, 라 이렇게 있는데 이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1, 2, 3, 4가 아니라 이 순서가 좀 달라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첫 번째인데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고 이게 네 번째네 라고 하면 이것의 답은 뭐가 돼요? 다, 나, 그 다음에 라, 가. 이게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순서를 내가 맞추는 문제, 이런 것들을 순서 배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도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이 들어갈 위치 고르기.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할 텐데요. 자, 문장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문장들이 이렇게 있는데 문장들 중에 여기에 이렇게 빈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이 문장은 여기에 들어가면 어울릴까요? 여기에 들어가면 어울릴까요? 여기 어디에 들어가면 잘 어울리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를요. 오늘도 8개로 나눠서 하나씩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유형 익히기라고 했는데 이 유형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스타일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모양,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나옵니까?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소재 고르기라고 했는데 자,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What?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바로 봅시다.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뭐 영어로 얘기하면 about what?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게에 갑니다. 모자를 삽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쇼핑해요? 백화점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쇼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바로 답이 나왔네요. 쇼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저는 도서관에 가요. 친구와 같이 숙제를 해요. 예습을 해요. 이런 것들이면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은 짧아요. 그런데 저 친구의 이름은 아주 길어요.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매운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친구는 매운 것을 먹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둘 다 짜장면을 좋아해요. 그러면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십시오 라고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빈칸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좋은 말이 뭐가 있을까요? 이걸 찾아보는 문제. 바로 두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 가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매일 한국 뭐뭐를 듣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는 일단 가수 이야기가 나왔어요. 가수 잘생겼어요. 노래를 잘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듣습니다 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무엇을 듣습니까? 가수의 무엇?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듣겠죠. 그래서요. 듣다라는 것이 있다면 듣다. 그러면 여기에는 목적어가 들어가겠죠. 음악을 듣다. 노래를 듣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라디오를 듣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동사를 알았으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목적어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편지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이 편지라는 말에 어울리는 이 명사에 어울리는 동사를 찾아보는 게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편지를 한 다음에 뭐예요? 쓰다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체국에 가요. 이 편지를 어떻게 해요? 보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럼 나는 편지를 어떻게 해요? 받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내다랑 붙이다랑 같은 말이래요.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명사, 편지, letter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편지를 알면 뭐 write, send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모아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전화라는 말이 나왔어요. 전화. 정답은 2번이고요.
전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어떻게 해요? 내가 띠띠띠띠 이렇게 해요. 이것을 전화를 걸다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 띠리링 그러면 여보세요? 라고 하는 거 뭐예요? 전화를 받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전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뭐라요? 전화를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 저는 전화를 사요. 네, 스마트폰을 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고치다. 그렇게 여러 가지 동사를 같이 모아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시계도 마찬가지고요. 시계 같은 경우에는 이 시계와 시계가 라고 해놓고 형용사와 연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계가 예쁘다, 시계가 비싸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와 같이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어휘를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휘 공부를 할 때 명사 하나, 동사 하나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사와 잘 어울리는 이 편지와 잘 어울리는 동사들을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 동사와 잘 어울리는 명사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부 내용 확인하기라고 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맞다, 어떤 것이 맞아요. 이것을 고르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틀려요.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요?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틀려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틀려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좀 크게 보도록 합시다. 아, 이거 뭐예요? 이거는 SNS네요. SNS에서 올린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미 씨가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예요. 여기 날씨가 정말 좋아요. 라고 했죠. 와, 저도 가고 싶어요. 네, 우리 다음에 같이 와요. 라고 했는데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어떤 것이 틀려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수미 씨는 공항에 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네, 여기 써 있네요. 수미 씨는 공항에 왔습니다. 맞고요. 수미 씨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네, 요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맞죠. 맞아요. 자, 그다음에 지금 제주도는 날씨가 좋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아요. 네, 맞습니다. 다 맞고요. 그런데 우린 틀려요. 어떤 것이 틀려요를 찾는 거니까 마지막을 봅시다. 미니 씨는 수미 씨와 같이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요. 미니 씨는요. 저도 가고 싶어요. 저는 제주도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가고 싶어요. 라고 했죠. 그래서 수미 씨는 제주도에 있고 미니 씨는 제주도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틀렸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틀려요? 이것을 찾는 문제니까 틀려요, 답이에요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를 봅시다. 이번엔요. 어떤 것이 맞아요? 이걸 찾는 문제입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죠. 봅시다. 어제 친구가 한국에 왔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올 겁니다. 저는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라고 했죠. 청소 누가 했어요? 내가 했습니다. 나 혼자 했죠. 왜냐면 친구가 와요. 준비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친구 집에 갈 겁니다.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가 우리 집에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닙니다. 저는 오늘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가 우리 집에 올 겁니다. 그러면
친구를 만날 수 있겠네요. 이게 답이네요. 자, 친구가 오늘 한국에 왔습니다. 아니요. 오늘이 아니라 어제 한국에 왔습니다. 라고 했죠. 어제 친구가 한국에 왔어요. 친구하고 집을 청소할 겁니다. 아니요. 두 가지가 틀렸어요. 청소할 겁니다는 미래죠. 근데 미래가 아니라 과거죠. 끝났어요. 과거입니다. 그리고요. 저는 집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친구하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했어요.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두 가지가 틀렸네요. 그래서 요거는 2번이 답이겠습니다. 왜냐면 어떤 것이 맞아요?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니까요. 자, 다음은 중심생각 고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어요? 한번 볼까요? 무엇을 말하고 싶어요?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문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심 내용을 고르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요. 세 마디 말을 했어요. 세 문장이죠. 제 동생은 빵을 잘 만듭니다 라고 했고요. 동생이 만든 빵은 아주 맛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저도 빵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를 보면요. 제 동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빵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동생은 빵을 만들어요. 아주 맛있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왜요? 왜? 저도 만들고 싶어요. 이 맛있는 빵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요.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에요? 나도 빵을 만들고 싶어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저는 맛있는 빵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빵 만드는 방법을 배워요.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빵을 만들고 싶어요. 이 말이 되겠죠. 자, 다음을 봅시다. 알맞은 말 고르기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부터 좀 살펴볼게요. and, but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and라는 것은 앞에 문장과 그 다음에 and로 뒤에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but 같은 경우에는 이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서로 반대되는 겁니다. 그때는요. but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라든가 여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앞에 reason 이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요? So 이런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but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다른 느낌으로 그래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확인해 봅시다. 저는 유치원 선생님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유치원에는 아이들이 많아서 일이 조금 힘듭니다. 또 집에 늦게 가는 날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귀엽고 예뻐서 저는 제 일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부터 좀 볼게요. 여기부터. 여기는 다시 한번 써보면 힘들어요. 그런데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힘들어요. 일이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일을 좋아해요. 힘들어요. so 좋아해요? 이거 아니죠. 힘들어요. 그리고 좋아해요. 아니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기에는 but 이게 들어가겠죠. 힘들어요.
하지만 좋아해요. 그러나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을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돼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을 비교해서 만약에 좀 안 맞는 말이다. 그러면 but,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고요.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라고 하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 만화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1960년부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만화책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만화 영화도 즐길 수 있어서 특히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만화박물관에는 만화책을 오랜만에 다시 읽으러 오는 어른들도 많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만화박물관이 오픈했네요. 그래서 만화박물관이 오픈했는데 보통은 만화책 이런 것들 누가 좋아해요? 아이들이 좋아하죠. 요즘은 웹툰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만화를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만화책은 인기가 많이 있어요. 다만 어른들은 그러니까 저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책으로 읽었고요. 요즘 아이들은 웹툰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읽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만화 박물관에 그러니까 만화책이 있는 곳에 어른들이 많이 있어요. 왜요? 책을 읽으러 온대요. 만화책을 읽으러. 그래서 어떤 만화책을 읽으러 올까요? 요게 들어가는 거죠. 어떤 만화책을 읽으러 올까요? 자, 어른들은요. 메모리 그러니까 추억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옛날에 읽었어요. 옛날이면 옛날이면 이 어른들이 어른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럼 어른이 아니고 뭐였어요? 어리다. 어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읽었어요. 그 만화책, 그 추억, 그 메모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어울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있는데 어머 어렸을 때 읽었어. 이 책이 여기에 있구나. 이렇게 읽으러 오는 거죠. 어떤 만화책이에요? 어릴 때 읽은 만화책을 다시 읽는 겁니다. 오랜만에 다시 읽으러 오는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다음 문제, 다음 스타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드디어 나왔어요. 가, 쭉, 나, 쭉, 타, 쭉, 라, 쭉 이렇게 해서 순서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맞추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되면 뭐요? 나, 라, 다, 가 이렇게 이게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읽어볼게요. 남극에는 펭귄 우체국이 있습니다. 또 우체국에서는 여러 가지 펭귄 기념품도 팝니다. 여기에서는 관광객들이 쓴 편지를 전 세계로 보내줍니다. 펭귄 우체국에서 이렇게 번 돈은 남극의 펭귄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상해요. 이거 순서가 좀 이상한데?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 순서를 바르게 맞춰 볼 겁니다. 그런 문제예요. 순서 배열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먼저요. 남극에는 펭귄 우체국이 있대요. 근데 이 우체국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편지를 보내겠죠. 그래서요. 여기에서는 관광객들이 쓴 편지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체국에서 하는 일이죠. 그리고 셀도 해요. 그래서 뭐예요? 판매도 합니다. 판매를 팔다라고 얘기하시죠. 팔다를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팝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면 좋겠죠. 우체국에서 여러 가지 펭귄 기념품도 팝니다. 그런데요. 기념품을 팔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기겠죠. 돈을 벌어요. 돈을 벌면 부자가 됩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해요? 펭귄을 위해서 사용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순서를 보면 첫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나와있죠. 우체국이 있다. 어디에요? 남극에 우체국이 있다. penguin의 홈타운 남극에 우체국이 있다. 편지를 보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고 여기는 또 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뭘 한다고 그랬어요? 판매를 한다. 팔아요. 기념품, 수비니어를 팔아요. 라고 있습니다. 그럼 돈이 생기겠죠. 돈이 생깁니다. 이 돈을 어디에 씁니까? For pengui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펭귄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요 순서를 맞춰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남극에 펭귄 제국이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줍니다. 기념품을 팝니다. 그 돈으로 펭귄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뭐예요? 그래서 가다, 나라 이런 순서로 배열이 되겠죠.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 유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들어갈 곳.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있으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기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기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기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것을 찾는 거예요.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가장 잘 어울릴까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면 가장 잘 어울릴까요? 이런 문제인데요. 자, 봅시다. 저는 요즘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전에는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학교까지 30분이 걸렸지만 지금은 1시간쯤 걸립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걸리네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면 빨리 출발해야 되겠네요. 30분 더 빨리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싫지만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중간에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기에요. 그래서 30분 일찍 일어나요. 이런 말이 여기에 들어가면 딱 좋겠는데 빠져있네요. 선생님 여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찍 나와야 돼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나와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30분 더 일찍 일어나야 되죠. 여기에 딱 있네요. 그러면 디귿에 들어가면 가장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면요. 저는 요즘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갑니다. 전에는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학교까지 30분이 걸렸지만 지금은 1시간쯤 걸립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탈 때보다 학교에서 일찍 나와야 합니다. 여기 들어가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싫지만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유형을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왜 이 글을 썼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죠. 바로 봅시다. 좀 더 크게 볼게요.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의 영어 수업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자, 관심을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수업기간 8월 1일부터 8월 31일 화요일 목요일 19시부터 21시 그러니까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수업을 하네요. 수업료는 무료고요. 신청 방법 얘기했고 이메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요?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 이거 뭐 하는 거지? 라고 하고 끝?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신청해 주세요. 자, 이 사람이 왜 썼습니까? 우리가 열어요. 일단 안내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신청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이렇게. 자,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쓴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예요? 수업 신청을 받고 싶어요. 신청하세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기 부분의 유형 8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